웰싱킹 173에서 178쪽. 여섯 번째 뿌리, 확신. 나는 오랫동안 나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다른 형제들에 비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새벽같이 일어나 농사일 도울 채비를 하고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형제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나를 보고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게으르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 50살이 넘도록 나는 줄곧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약속이나 프로젝트가 생기면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앞서 늘 불안했다. 아버지의 말이 내 무의식 속에 침투해 내가 게으르다는 신념을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날을 떠올리면 나는 내게 주어진 일 하나는 책임감 있게 해내는 사람이었다. 소녀공으로 상경했던 고등학교 때부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곧잘 일어났고 누구보다 주어진 몫을 잘 해냈다. 그럼에도 나는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단정지었다.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매 순간에 주저하지 않았더라면, 실패하더라도 곧바로 일어났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단축되었을까. 바로 그때였던 것 같다. 그 순간 나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나쁜 정보들이 삶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강연과 이메일을 통해 받은 수많은 질문에서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도 다름 아닌 무의식 속에 침투한 부정적인 생각이었다. 신념은 과거의 반복으로 생겨나기에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인식이 신념으로 자리 잡은 경우도 많았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 좋은 말과 긍정의 힘을 아무리 나눠도 모두 헛수고였다. 그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나쁘거나 사기꾼이라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일을 보고 나는 마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이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두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했다. 꿈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이루기에도 모자라는 판에 부정하고 욕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강한 확신은 여섯 번째 뿌리인 고든 신념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확신할 수 없다면 신념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신념이 확신으로 강화되지 않는 이유는 잠재의식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믿음과 신념이 완전해질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확신 단계에서 무너진다. 목표를 향한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결단과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핵심 가치를 세운 당신은 부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만방에 선언했다.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당신이라고 못하겠는가? 나는 나를 흙수저 중의 흙수저라고 말한다. 그런 나도 했는데 당신은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소리내어 외쳐라.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원더우먼이 된 것처럼 가슴을 쫙 펴고 제스처를 취하면서 크게 외쳐라. 당신은 이제 정말 확신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 책을 듣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눈은 명료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온몸의 근육이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안달이 나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 당신이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남이 당신을 믿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모든 게 허상이다. 처음부터 바꾸기 어려운 것과 씨름하지 마라. 삶에 방해가 되는 작은 습관을 고쳐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기운의 충만함을 느껴보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작은 습관을 고치며 성공의 깊은 여운을 남기는 걸 반복하다 보면 강한 신념이 잠재의식에 자리하게 된다. 그 순간 당신은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확신하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듯이 그것도 당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잊지 마라. 일곱 번째 뿌리, 질문. 카메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자신에게 질문하라.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 자신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질문은 시간과 애정을 쏟는 만큼 깊고 많아진다. 어린아이의 질문이 위대한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몰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몰입하기 때문에 생지도 못한 기발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질문의 진정한 묘미는 자기 자신에게도 던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부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부리인 질문은 삶을 통주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강력하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은 참 중요하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함으로써 답을 내는 과정은 내적 성장을 도모한다. 질문이야말로 부를 이루는 핵심 뿌리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했다. 일의 방식, 교육의 방식, 만남의 방식 등 예전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 블루, 뉴머멀, 언택트, 위드 코로나 등 잘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에는 저마다 큰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에 닥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어떡하지? 정말 큰일이다. 코로나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경기가 더 나빠지면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강점은 뭐지?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대면 시대, 내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차이가 느껴지는가?